영광에서 주변 마을들을 떠돌며 소금 장수를 하고 있는 덕팔이. 그에게는 덕팔이라는 번듯한 이름이 있었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를 언서방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언청이라고 불렀는데요. 날 때부터 입술이 갈라져 꿰맨 자국이 선명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별명 뒤에 가려져야만 했지요. 얘야, 자꾸 아비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원청이에게 시집 보낼 테니 그리 알거라. 아이고, 아버지. 저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농담으로라도 그런 심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들으면 어떠냐? 저 원청이가 들었다고 한들 어쩔 것이야. 이러하듯 덕팔이에게는 등이 보찜의 무게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더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지요. 그런 덕팔이에게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안식처는 홀어머니가 기다리는 영광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할 때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들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를 볼 때면 그것이 꼭 자신의 죄인 것만 같아 남몰래 마음 아파하였는데요. 어머니 저 왔구만요. 하이고 우리 아들. 거 오는 길이 험하지는 않았냐잉? 얼른 거 자리 잡고 앉아있어라. 내 빨리 저녁 내가지고 오마. 안 그래도 배가 등에 다 붙겠습니다요 어머니. 거시기 덕팔아. 이제 너도 그만하면 제법 돈을 모았으니 만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하는 장사는 그만두고 차라리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어떻겠냐. 장사를 그만두라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어머니? 네가 항상 장사만 나가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이 불안하니 하는 말이다. 우리가 가진 몇마지기 논을 계속해서 남에게 소작을 주는 것도 아깝고 차라리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넉넉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걱정은 없지 않겠냐잉. 거기다가 인자 너도 장가를 가야제. 어머니의 말에 덕팔이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그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말이오요. 대체 어떤 처녀가 저 같은 언청이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지방에서야 어차피 한번 보고 지나칠 사람들이 저한테 언청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은 괜찮지만서도 우리 마을에서 만날 봐야 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은 저도 참말로 견디기 힘들구만요. 아이고 미안하다 덕팔아. 내가 괜한 소리를 너한테 했구만. 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께 얼른 국이랑 식기 전에 먹어라잉.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덕팔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수저를 잡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흙먼지이는 길을 걸어 땀과 먼지로 흠뻑 젖은 덕팔이가 타는 목을 축이려 고창 나루터 근처의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막 마당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날카로운 주모의 악다구니가 그의 귀를 때렸지요. 이 쓸모없는 애꾸놈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딜 감히 손님상에 남은 술에 손을 대. 주모가 손에 쥔 시커먼 부직갱이로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는 사내는 한쪽 눈이 멀고 다리까지 저는 이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신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에게는 병욱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눈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여 그를 일목이라 불렀지요. 그는 이 주막에 얹혀 살며 허드렛 일을 돕고 손님들의 점을 봐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사내였습니다. 워메. 주모 내가 잘못했구먼. 그것이 내가 상을 나르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나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나갔구먼. 뭐시라, 손이 저절로? 그딴 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안 그래도 오늘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집구석에 있는 서방놈은 노름한다고 돈괴에 손을 대서 속에서 천불이 나는디. 오냐 그래 일목이 너 오늘 아주 잘 걸려불었다. 이 밥만 축내는 놈아 당장 여 주막에서 나가라잉. 하이고 주모 내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내쫓지만 마시구려. 주모는 병욱이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그를 마당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마당 구석으로 밀려난 병욱은 짐승처럼 몸을 웅크린 채 서러운 울음을 삼켰고 흙먼지 묻은 그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 어르신이나 나나 사람들한테 생긴 것으로 구박을 받는 똑같은 신세구만. 우리가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저 겉모습만 보고. 덕팔이는 병욱이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아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내 결심한 듯 아직 분이 채 가시지 않은 주모에게 다가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보이고는 주모, 여기 술 한 상 내어주시오. 국밥도 따뜻한 놈으로 하나 말아주시고
그러자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주모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환해졌지요. 아이고, 거손님. 그럼요. 금방 뜨끈하게 데워서 내어드릴 테니 어서 저기 평상에 앉아 계시구려. 어르신 괜찮으시오? 거 이리 와서 나와 술 한잔 하십시다. 어르신이라니. 나를 말하는 것이요? 아, 그럼 여기에 어르신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습니까요? 덕파리는 평상에 술상을 내려놓고는 탁배기 한 사발을 가득 따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얼른 드시지요, 어르신. 거 속이라도 먼저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말로. 고맙구먼. 이내 덕파리는 자신의 잔에도 술을 채우고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찢어진 입술을 툭 가리키며 허 하고 웃었습니다. 거 어르신이나 나나 생긴 것 때문에 세상살이 고달픈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 이 술 한 잔에 오늘 있었던 고달픔이랑 후를 흘려보내십시다요. 덕파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굳어있던 병욱의 마음을 스르르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듯 술잔을 몇 번이고 비웠고 이윽고 따끈한 국밥으로 허기진 배에 힘이 들어가니 덕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런데 어르신, 제가 거 여쭙기는 송구하지만서도 어찌하여 주모의 구박을 다 받아가면서도 굳이 이 주막에 붙어 계시는 겁니까?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 거랍니까? 내 이름은 병욱이라고 허네. 이곳에 주모나 다른 사람들이야 내가 눈이 하나 멀었다고 하여. 그저 나를 일목이라 부르며 손가락질 하지만서도 자네 말 맞다나 내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데는 다 특별한 사정이 있구먼. 특별한 사정 말이오요? 아, 어차피 술만 마시기 적적하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오가는 손님들 점을 봐주면서 살고 있는디. 가끔 한 번씩 심심하면 다른 사람 점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점도 한 번씩 봐보지 않겠는가. 그런디 내 점괘가 말일세. 바로 이 주막에서 나를 건져줄 은인을 만나 팔자를 고칠 운명이라고 나왔구먼. 그래서 내 그것만을 믿고 이 모든 대우를 참고 지내고 있는 것이고 말이오.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요. 거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어르신께서 그 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요. 그날 밤 세상의 서름을 등에 진 채 외롭게 걷던 두 사내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며 처음으로 서로의 시름을 따뜻하게 나누었지요. 그날 이후 덕파리는 두어장 터울로 고창 나루터 근처의 주막에서 하룻밤씩 묵어가며 병욱이와 안면을 트고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덕파리가 나룻배에서 내리고 있는데 나루터 한쪽에서 쪼그리고 앉아 애타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병욱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소매를 꽉 잡았지요. 덕팔이,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어서. 큰일이 났구만. 아니, 큰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큰 기회가 왔어. 아니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땀까지 다 흘리면서 그러십니까? 내가 어젯밤에 말이여 그 황룡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말일세. 내 평생 이렇게 생생하고 영험한 꿈은 처음이었구만. 자네 그 꿈의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거 부안에 가야 하는 구먼. 황룡이 나오는 꿈이요? 그런데 부안에는 갑자기 왜 가자는 겁니까요, 어르신? 잘 듣게. 어젯밤 꿈에 황룡을 탄 신선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내게 이르기를 올해는 여름 장마보다 가을 장마가 훨씬 더 길고 세차게 이어질 것이다. 하고는 호련히 사라졌구먼. 이건 보통 꿈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계시란 말일세. 계시라니 그럼 어르신, 그 부안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요? 병욱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모아온 묵직한 전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평생 점을 봐주고 모아둔 돈이 있었지요. 이걸로 부안 곰소에 가서 소금을 전부 사들이자고. 소금을 말이어요? 자네가 명색이 소금 장수라면 알 것 아닌가. 가을 장마가 길어져 염전에서 소금이 안 나오면 소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것을 말이여. 그 어르신 그래도 그렇게 전 재산을 들여서 소금을 샀다가 만약 비가 오지라도 않는 경우에는 소금값이 아주 똥값이 될 것인데요. 암만 해도 이게 워낙에 위험부담이 큰일이니 저한테 사흘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에 계신 어머니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하고 말이오요. 알거네 덕팔이. 그래도 이 일은 한시가 급한 일이니 그 결정을 내리게 대거들랑 지체하지 말고 주막으로 찾아오게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덕파리는 저녁상을 앞에 두고 어머니에게 병욱과의 만남부터 기이한 꿈 이야기까지 자초지종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지요. 웜에, 덕파라. 너 방금 그 병욱이란 자가 황룡 꿈을 꿨다고 했냐잉? 예, 어머니.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실은 나도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말이여. 꿈속에서 내가 캄캄한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면서 푸른빛이 온 세상을 비추더구나. 그러더니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푸른 비늘을 가진 청룡 한 마리가 입에 영롱한 구슬을 꽉 물고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겠냐잉? 하이고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온몸이 떨려 잠에서 깨었단다. 덕파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청룡 꿈을 꾼 시간은 병욱이가 황룡 꿈을 꾼 시간과 거의 일치하는 시간이라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이고 어머니. 거 황룡하고 청룡 꿈을 두 사람이 동시에 꾸다니. 이것이 그 병욱이 어르신이 말한 대로 참말로 뭔가의 계시인 것 같구만요. 저기 덕파라. 덕파리의 이름을 나직이 한번 부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던 어머니는 이윽고 굳은 결심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농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돈주머니와 면마지기 땅 문서를 꺼내왔지요. 오메 어머니 이것이 다 무슨 돈이란가요? 네가 장가라도 가게 되면 주려고 여태까지 모은 돈이란다. 덕파라, 이것이 만약 하늘이 주신 기회라면 말이다.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할 테지만 그렇다고 해도 돈을 얻겠다고 큰 욕심을 부려서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잉. 하이고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요. 덕파리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덕파리는 곧장 병욱이를 찾아가 함께 부안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불안을 안고 며칠을 걸어 마침내 부안의 곰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염전의 풍경에 감탄할 새도 없이 곧장 소금 창고들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소금 물표를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이보시오들. 거 외지에서 오셨나 본데 지금 제정신들이요. 곧 새하얀 햇소금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올 판에 묵은 소금을 이 값에 사드리겠다고? 상인들의 물음에도 덕파리와 병욱은 그저 돈주머니를 보여줄 뿐이었고 그 모습을 본 상인들은 뒤로 물러나 저희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쯧. 저 언청이랑 애꾸를 보게. 생긴 것만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저리 세상 물정을 모를꼬? 아주 바보 천치들이 따로 없구먼. 조용히 하시게. 거 봐보면 어떤가? 덕분에 창고 구석에 처박아 뒀던 저 골칫덩이 묵은 소금을 제값 다 받고 팔아치울 수 있지 않은가 말이야. 듣고 보니 그렇구먼. 저 양반들이 우리에게는 복동일세. 어서 팔세, 어서 팔아. 그렇게 도매 상인들은 겉으로는 반색을 하며 기꺼이 소금 물표를 팔았습니다. 덕파리와 병욱이는 가는 곳마다 그런 조롱 섞인 시선을 받았지만 묵묵히 그들의 전 재산을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 마침내 산더미 같은 소금의 주인이 되었지요.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지만 그들이 머무는 부안의 하늘에는 비구름 대신 얄미운 햇살만 가득했습니다. 염전에서는 나날이 햇소금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고 그럴수록 두 사람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요. 결국 텅 비어버린 전대를 만지작거리던 덕파리가 애써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거 비가 정말 오기는 오는 걸까요? 벌써 가을이 이렇게 깊어만 가는데 하늘은 저렇게 높고 근 한 달간 비구름 한 번 못 봤는디 말이어요. 틀림없이 올 것이네. 황룡 신성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찌 틀리겠는가. 하늘의 뜻은 때가 있는 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병욱이는 태어난 척 덕파리를 다독였지만 사실 그 역시 초조함을 감추지는 못하였지요. 그렇게 그들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갔고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누워 뒤척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우르르릉 하는 희미한 소리가 땅을 울리며 들려왔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병욱이 덕파리를 급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덕파리, 일어나 보게. 듣고 있는가? 아무래도 비가 오려나 보구먼. 마침내 하늘이 응답하신 것이요? 예? 그게 참말입니까 어르신? 덕파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쾅 하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창공을 갈랐습니다. 뒤이어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호지가 대나처럼 새하얗게 물들었고 이윽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자 병욱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하늘로 활짝 펴고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인양 쏟아지는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았지요. 아이고, 황령님, 청령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렇게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꼭 믿고 있었구만요. 어르신, 그 어르신이 말한 대로 황룡님의 계시가 참말로 맞았구만요. 하하, 내가 무엇라 했는가? 비가 꼭 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복의 덕팔이? 이제 우리의 지긋지긋한 고생은 다 끝났네.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하늘은 그들의 함성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그칠 줄을 몰랐지요. 이후 한 달 내내 이어진 가을장마의 세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의 염전이 모두 물에 잠겨 소금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니 곧 다가올 김장철을 앞둔 도매상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자연히 소금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달 전 덕파리에게 소금을 팔았던 부안의 상인들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의 비는 그칠 줄을 모르니 올해 장사는 다 망했네. 망했어. 그러게 말일세. 그런데 가만히 있자. 자네 한 달 전에 우리에게 와서 묵은 소금을 싹쓸이해 갔던 그 사내들 기억나는가? 아, 그 언청이 젊은이랑 외눈박이 말인가? 아이고, 그 양반들이 아주 바보천치들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바로 그네들이네. 지금 말일세 그네들이 부안에 소금을 몽땅 쥐고 있을 것이구만. 내 듣기로는 분명 영광인가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고 했었는데 말일세. 그렇게 부안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전국의 소금 도매상들은 덕파리가 사는 영광의 작은 초가집으로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청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덕파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으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천지가 뒤바뀐 셈이었지요. 여기 찾아오신 분들 지금 워낙에 상황이 급박한지라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샀던 소금값의 2배만 받고 조금씩이라도 오신 분들께 전부 똑같이 2가마니씩만 팔겠습니다. 뭐시라고? 거 덕팔이자네. 내가 3배를 낼 테니 나에게 소금 10가마니를 먼저 파시게나. 아이고, 지금 상황에 겨우 3배로. 거 덕파리 자네. 아니 거 덕파리 어르신. 내 소금값에 4배를 드릴 테니 거 나랑 거래를 하십시다. 다들 여기까지 소금을 사러 와서는 아주 통들이 자꾸먼 그래. 나는 5배의 값을 쳐 드릴 테니 거 부안에서 산 소금 절반을 나한테 넘기시오. 덕파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상인들은 서로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5배, 6배 값을 올리며 아우성이었고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본 덕파리와 병욱은 그저 서로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돈벼락을 맞은 덕파리와 병욱이 덕파리가 살던 초라한 초가집은 이제는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서고 곳간에 재물이 쌓이게 되니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들을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어딜 가나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장날 두 사람이 국밥집에서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걸치고 나오다 길가에 앉은 관상쟁이를 보고는 덕파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병욱이 아재.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운수만 보거나 아니면 아재 스스로 운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구먼. 아, 내 점은 내가 본다고. 한 번도 다른 이에게 사주를 맡겨본 적이 없었구만. 그러면 아재 오늘은 재미삼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사주를 봐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려, 좋구만. 자네 말대로 저기 앉은 양반에게 내 운수를 한번 물어보세나.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재미삼아 관상쟁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관상쟁이는 병욱의 얼굴과 손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지요. 허허, 이거 참으로 기이한 팔자로다. 기이한 팔자라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관상쟁이는 병욱의 손을 탁 놓더니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배필은 멀리 있지 않소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생연분이 바로 지척에 있단 말이오. 배필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그래서 그럼 그 배필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지척에 있다고 그럽니까? 사주를 보니 한나란시에 한 사람은 황룡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청룡을 본 꿈에 인연이 있구려. 아, 황룡과 청룡의 만남인데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어메 어르신 지금 뭐시라고요?
그 말에 병욱이도 그리고 덕팔이 역시도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룡과 청룡의 꿈. 그것은 바로 병욱이와 덕팔이의 어머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온 덕팔이는 관상쟁이의 말을 떠올리며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병욱의 나이는 46, 어머니의 나이는 42. 두 분의 나이까지 떠올리니 무엇인가 마음속에 확신이 선 덕팔이는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쾌활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제가 오늘 장에 가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이고 호들갑은. 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그리 부산을 떠느냐? 덕팔이는 오늘 본 관상쟁이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늘어놓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관상가의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니와 병욱이 아재 나이가 꼭 4살 차이 아닙니까? 옛말에 4살 차이는 눈을 감고도 혼이나는 궁합이라 사주도 볼 필요도 없다고 안 그럽니까요? 하이고 덕팔아. 그 망측하게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어머니, 어찌 그게 쓸데없는 소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입도 뻥긋하지 않았는데 그 관상가가 황룡과 청룡의 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을 보면 분명 용안 구석에 있는 양반님이 틀림없습니다. 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어떻게 사람이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이고 덕팔아 설령 그렇다고 한들 하나뿐인 자식놈도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는 마당에 이 어미가 어찌 먼저 다시 시집갈 생각을 하겠냐잉. 참말로 남사스럽구먼. 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먼저 병욱이 아재와 함께 행복하게 자리를 잡으시면 저 또한 마음 편히 곧 제 짝을 찾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요. 웜에 덕팔아. 뭐시라고야? 덕팔이의 어머니는 자신을 헤아리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더는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이내 얼굴에 맑은 홍조를 띄우며 부끄러운 듯 말을 꺼냈지요.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 그리 하마. 그것이 참말입니까, 어머니? 그럼 저는 얼른 그 병욱이 아재한테 아니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쓰겠구먼. 이 소식을 전해드릴랍니다. 그렇게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어머니는 마침내 두 손을 들었고 며칠 뒤 조촐하게 마당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병욱이와 조용히 맞절을 한 뒤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어머니가 병욱이와 새 가정을 꾸리고 난 후 그녀는 약속대로 중매쟁이들을 통해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부자가 된 덕팔이의 집은 한양의 양반 교수부터 이웃 고을 절세미인까지 좋은 혼처를 들고 온 중매쟁이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지만 덕팔이는 석 달이 넘도록 찾아온 모든 처자들을 한사코 마다할 뿐이었기에 마을에서는 덕팔이의 혼담에 대한 소문만 무성해갔지요. 거시기 말이여. 덕팔이 저 양반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신부감을 찾길래 내로라 하는 처자들이 석 달 동안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도 그렇게 퇴짜만 놓는지 모르겠구먼. 어머, 그 속이야 뻔하지 않겠소. 평생을 언청이라 놀림받고 살았으니 오죽하겠어. 그게 마음에 한이 맺혔다가 이제 돈벼락을 맞았으니 그 한을 풀려고 선녀 같은 절세미인을 아내로 맡고 싶은 게지. 하이고 그렇고 말고. 아, 덕팔이라고 별 수 있나? 거 돈 많은 사내들이란 다 그런 법이지. 그렇게 이런저런 갖은 소문만 무성해지던 가운데 또다시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고대하던 덕팔이의 혼례날이 결정이 되었고 덕팔이는 온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혼례식에 초대했지요.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신부가 절세미인일 것이라 짐작하며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이윽고 곱게 단장한 신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멈췄는데요. 신부는 그들이 상상했던 절세미인이 아닌 평소 곰보라 놀림받던 아랫마을 노처녀 말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난 반년 동안 그리 콧대 높게 굴며 들어오는 혼처는 다 거절하더니만 결국 고르고 고른 게 저 곰보 처녀란 말인가잉? 그러게나 말일세. 나는 또 어떤 대단한 양반대 교수를 데려오려고 저리 까다롭게 군화했지. 헌데 저리 못생긴 데다 집안도 평범한 처자라니. 참말로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그래. 신부는 얼굴에 깊게 얽은 자국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겉모습만 보고 흉보던 그녀의 진실한 마음을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덕팔이만이 알아본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한때는 언청이라 손가락질 받던 소금장수 덕팔이의 집에
이제는 두 부부의 정다운 말소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멸시받는 외톨이의 서름을 알아보고 병욱이에게 따뜻한 술잔을 건넸던 덕파리의 착한 마음씨가 불러온 기적이 아닌가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